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1단계 단어풀이 treat 하고 있네요. 그 treat은 원래 기본형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형은 tract가 treat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tract나 treat의 뜻은 draw 끌다라는 거죠. 그런데 treat이 끌다라는 말이 어떻게 대우하는가라는 말이 됐어요. 어떻게 끌어주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끄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근데 앞에 멜이 붙었으니까 나쁘게 대우한다는 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mistreat 하는 건 뭐 마찬가지겠고. 쉬운 말이네요. 자, 예문 읽을게요. Maltreating animals is against th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if convicted, you would face heavy fines and a short prison sentence. 자, 이래서 이제 against the law라는 말이 충분히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convicted라고 했는데 if가 주어 역할 못하니까 주어하고 그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된 거죠. If you are 이런 것이 빠졌겠죠. 그래서 convict라는 중요 단어의 뜻은 유죄 확정 받으면 you'd face heavy fines and a short prison sentence 했는데 fines의 뜻은 우리 학생 오늘 처음 왔나 봐요. 200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거기 heavy fines의 뜻은 벌금이고 벌금은 가산이다 불가산이다. 불가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short prison sentence 할 때 sentence의 뜻은 형기 이게 맞겠죠. 예, 짧은 감옥 형기 해서 그런 걸 받게 된다. Even 자 갈까요? 읽으면 even animals used for food should be kept in a healthy environment and killed in the quickest and the most painless way possible. 자 보면 그 even animals하고 used에서 바로 가로를 여셨죠? 동물이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되는이죠. 사용된다 다음에는 목적을 얘기해야 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 for 아니면 to. 목적을 표현하는 건 영어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위해서를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 명사를 쓰고 싶으면 for,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 절을 쓰고 싶으면 so that. 그렇죠? 예. 뭔가가 사용될 때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for food라고 뒤에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should be kept 하면 동물들은 keep하지 않고 keep 되죠. 그러면 이제 keep 된다라는 말 다음에는 어디에 keep 되는지 얘기가 돼줘야겠죠. 그래서 in a healthy environment에 얘네들이 보관되어야 하고, 그리고 killed가 2번이죠. 1번은 kept죠. 그렇죠? 살해될 때도 가장 빠르며 가장 고통이 없는 방법으로 살해되어야 한다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잘 어울리는 형용사 possible이죠. possible과 최상급은 잘 어울리죠?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가 영어로 뭐예요?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자,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은 최대한 빨리라는 말이죠? 가능한 한이라는 게 최대한이죠? 그렇네요. 예. 자, 내려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급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possible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최상급이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드리고 하면 좋은 내용이죠. 자, 그럼 내려와서, 나쁘게 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러분 거의 아시죠? abuse 우리 표제했고, 그 다음에 molest라는 말은 표제어는 아니지만 괴롭히다로 중요한 단어인데 몰 동그라미가 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드글드글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쵸? 아 정말 괴롭죠? 예, 그게 molest예요. 그리고 harass라는 말은 여러분 성희롱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sexual harassment라고 여기다가 ment 붙이는 거. 그 다음에 exploit은 표제어고요. 착취하다의 대표고 여러분도 발음하셔서 예. 그다음에 manipulate 또 요번에 아마 시험에 나온 것 같고요. 지방직 시험에 manipulate 답으로 나온 것 같고, 그 저번에는 이게 이제 표제로 들어가 있다가 요번에 빠졌지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그 메뉴가 손, 그다음에 fuel은 drive의 손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manipulation. 그다음에 knockabout이나 knockaround 하면은 나게 때려 부수다라는 말이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손으로 가격을 했다는 얘기죠. hit이나 이런 말과 같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말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단어 친척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reat에다 y를 붙이면 조약이라는 말 발음이 treaty. 계약이란 말 영어에 되게 많죠. convention이나 agreement나. 근데 그 옆에 보면 treatis라고 또 말을 이렇게 길게 하면 논문이 돼요. 논문이란 말도 영어에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thesis 알죠? 논문? thesis 몰랐어요? 스펠링? thesis. 그게 대표적인 thesis 논문이라는 말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treatis도 있고 dissertation이라든지 monograph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treatis도 좀 꽤 많이 쓰는 말이니까 thesis의 동의어로 연습하겠고 간청하고 탄원할 때는 몸을 어디로 끄냐면 안으로 몸을 끌어요. 안으로. 자, 그러니까 안으로에 해당하는 말을 발음은 intreat를 하는데 en을 붙여요. in이 아니라. 그래서 intreat를 연습하고 퇴각할 때는 당연 그다음 portray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옆으로 갈게요. 자, 소리는 adverse라고 벌써 끝나가나 봐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CCD, FMP, SST, TT, V. 마지막 V예요. 자, verse는 턴 돌리다인데 adverse라고 하면 AD가 2잖아요. 네, 이제 이걸 읽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딴 데로 돌려야 된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불리한 대표적인 형용사 unfavorable의 동의어가 돼요. 네, adverse라는 형용사 너무너무 많이 쓰는 중요한 단어니까 자, unfavorable의 동의어로 잘 해두고 harmful이나 hostile의 동의어가 되겠죠? 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단어 가족을 보시면 역경이라는 명사 소리 내시면 adversity 이거나 또는 적이라는 명사 adversary 이렇게 두 개의 단어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대표 표현해 보시면 불리한 효과를 미치다라고 하는 an adverse effect on something 이라고 하는 이 adverse하고 effect가 붙어 다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이어서 이제 그런 정도의 주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예로 올라갈게요. 큰 예문합니다. 자, 읽으시면 A lot of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adverse impact. 자, 여러분 impact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와줘야 될까요? 자, 칠판 보시고 지금 요새 제가 파워 그래머라고 책 얘기 자주 하죠, 그쵸? 그래서 파워 그래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then what 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then what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then what 이걸 예상해야 돼요, 영어는. 왜냐하면은 한국어는 주어 말하고 어쩌고저리 저쩌리 왠가 말을 하다가 동사가 맨 뒤에 나오니까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어쩌고 저쩌고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냥 해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주어는 어쩐다를 얘기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예상해서 이 동사로부터 그 다음 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말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정해져 있어서 아까 use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를 그 다음 궁금한 건 뭐하러 이런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패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만 그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뭔지를 계속 예상하게 동사가 앞으로 끌려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가 나올 때는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정보가 이미 정해져 버려서 그 다음 뭘 쓸지 예상하면서 본다는 거고 이거 다른 용어로 하면은 한국어는 reactive하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영어는 반대말, reactive의 반대말. reactive의 반대말. proactive하게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차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어요. 딱 알게 됐어요. reactive하고 proactive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를 말하고 동사가 끝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동사를 맨 뒤에다가 쓰면 동사하고 제일 밀접한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요구하는 정보는 1, 2, 3, 4, 5, 6, 7 중에 몇 번에다가 제일 동사가 내 동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는 1번에 써야 돼요. 7번에 써야 돼요. 7번에 써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여기가 7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말하고 나서 7번, 그 다음 순서 어떻게 되겠어요?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완전 거꾸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동사를 봤기 때문에 7번에 뭐가 나올지, 6번에 뭐가 나올지가 옵션이 정해져 있다고요. use라는 말 다음에는 대부분은 사물을 쓸 것이고, 그것은 사용받는 대상일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 거 굉장히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걸 예상하면서 읽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그거구나. 그게 굉장히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지점을 제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책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어디 알고 있었냐면요. 임팩트란 단어가 나오면, 효과다, 불리한 효과다. 그럼 궁금한 거. 자, 이제 해보죠.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한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 걱정하는 불리한 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러면 효과다 하면 반드시 나올 전치사가 있어요. 효과가 누구에게 미치는지. 근데 누구에게 미치는지는 꼭 나오는데 그 전에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절이 나와주는 거죠. 무슨 효과인지.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효과가 어디에 미치는지가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떤 효과냐면요. 자, The Airport 갈까요? 읽으시면 The airport project may have on the traffic congestion. 자, 기다렸던 전치사 on. 자, 그럼 have를 밑줄 긋고 have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have의 대상이 뒤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the adverse impact가 have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우리가 부르는 대절의 대시라는 글자에 의해서 그 임팩트가 처리됐기 때문에 have 뒤에 중복돼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항이 가질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어디에 갔냐면 on the traffic congestion에 가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걱정을 한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congestion도 역시 표제어. 그죠? 그 뜻, 분빈, 번잡함이라는 중요한 표제어인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despite 갈게요. 읽으시면 despite the possibility of increased tourism in the area. 자, 이렇게 될 때도 possibility라는 명사가 despite the possibility 이랬잖아요. 그러면 더 그 가능성이라고 할 때 그 가능성이 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동격으로 of 이하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 거죠. 뭐뭐라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가능성은 좋은 가능성, 안 좋은 가능성? increased tourism은 그건 좋은 거예요. 투어리즘이 늘어나면은 사람들 돈을 벌게 되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은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are more concerned about 했고, 자, 영어의 특성 concerned는 위에 있는 무슨 말의 동의어인데 worried의 동의어인데 단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한 단어로 반복해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걱정한다 그랬다가 염려한다 그랬다가 뭐 조바심을 낸다 그랬다가 뭐 별별 말로 자꾸 바꿔주지만 결국 내용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 걱정하냐면 the large amount of time,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걱정을 하는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large amount of time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절이 나올 거라는 건 굉장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예, 그래서 day 이하가 time을 설명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자, 그럼 가보면 they will have to spend의 대상이 time이었던 거죠. spend 다음에 동그라미 찍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냐면 in traffic, 교통에서 보낼 시간을 걱정하고 있는 거고, once the airport opens라고 하는 건 조건을 얘기해 준 거죠. 자, once라는 말 우리 해석 뭐라 하고요? 일단 뭐뭐 하면, 이러니까 이게 이런 조건이 설정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possibility하고도 딱 말이 맞게 되네요. 자, 그럼 내려오고요. 이제 불리한에 해당하는 말을 보면 이제 자, 읽어보죠. 소리는 disadvantageous. 자, disadvantageous라는 형용사가 이제 불리한 명사, 뒤에다가 이제 명사 불리한 효과, 이런 식으로 unfavorable과 마찬가지로 disadvantageous 다음에는 대체로 이제 명사가 나오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한정적, 서술적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형용사 중에서는 이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수식하는지 서술적은 그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disadvantageous 다음에는 누구에게 해롭다라고 서술적으로 쓰려면 to를 써야 되고, 한정적으로 효과 같은 명사를 바로 뒤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inauspicious, 자, 소리 읽으시면 inauspicious, 아주 중요한 말 auspicious가 표제어고요. 자, 이 말은 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센스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쉬운지 어려운지. 그래서 어렵다면 더 노력하는 거죠. 자, AU는 새고, speak은 보다여서 auspicious 하면 아침에 새가 오니까 길조라고 보는 거고, in이 부정어예요. 근데 이제 불길한도 역시 한정적으로 많이 쓰여서 지금 예문을 보면 despite 읽어보면요. Despite an inauspicious start, his business became very profitable over time. 자, 좋은 표현, 시간을 경과하며 over time.
그 다음에 untimely라고 하는 부사도 되게 형용사 되게 좋은 형용사다. 그러니까 명사에다 에러에 붙였으니까 형용사 만든 건데 시간의라는 뜻이 아니라 시기적절한이라는 말이어서 그다음에 propitious라는 말은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순조로운이라고 기억을 해두는데 이해를 할 때는 PIT 동그라미가 seek 찾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미리 찾아봤으니까 순조롭겠죠. 미리 준비하면 순조롭겠죠. 그게 unpropitious의 뜻이다. 자, 그다음에 detrimental. 자, 소리는 detrimental. 이게 좀 특이해 보이지만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D만 잘 살려도 되겠구나. 그다음에 뒤에다가 to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은 detrimental이 주로 한정적으로 수식한다, 서술적으로 수식한다, 서술적 이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딱 이제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해주면은 나중에 말을 잘 붙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정말 많이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을 붙일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도 할 수 있겠구나. 자, 옆으로 가서 drinking 읽어볼게요. 소리는 drinking too much soda is detrimental to your health.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외워볼게요. 보지 말고 한번 말해보세요. 한 번만 다시 읽고. 자, 소리. Drinking too much soda is detrimental to your health. 자, 보지 말고 읽으시면. Drinking too much soda is detrimental to your health. 여기 다 나오잖아요. Drinking too much soda는 되죠. 소다가 물이니까 too much로 수식을 해야 되고 Drinking too much soda is detrimental. 다음에 to를 쓴다는 거라면 to your health.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then what 구조로 연습을 해놓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 금맥을 찾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다음에 단어 친척에 피하다라는 동사가 발음하시면 avert. avert라는 말은 피하다잖아요. 근데 avert는 피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avert는 avoid. avert는 avoid. 그러면 스펠링 개수도 비슷하고 AV로 같이 시작하니까 avert는 avoid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얘가 피하다라는 뜻을 갖게 됐을까? 자, avert 동그라미의 뜻이 turn. 근데 A가 AB에서 왔겠어요? AD에서 왔겠어요? AB에서 왔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뜻으로 봤을 때 멀리란 뜻이 필요하고 B하고 V가 소리가 비슷하다는 거죠. B와 V. B와 V가 비슷하죠? D와 B는 안 비슷하죠? 여러분 D와 B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D와 B? 안 비슷해요. D는 혀가 이빨 뒤를 건드려서 소리를 내고 V나 V는 입술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B와 V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를 먹어버린 거예요. V가. avert 이렇게 되면 avert라고 옛날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 근데 그러다가 avert가 된 거겠죠. 그러면 AB는 뜻이 away니까 멀리로 피하다라는 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도 이해해 놓고 그다음에 결국 외울 때는 avert는 avoid다. 이렇게 탄탄하게 방어를 해주면은 오래 가질 수 있는 거죠. retain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피하다니까 싫어하는 이라는 형용사 averse나 아니면은 반감이라는 명사 aversion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advertent라는 형용사는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거든요. 자, 그럼 advertent를 형광펜 칠해놓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표제어로 참 쓰고 싶은데 adverse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adverse를 표제어로 쓰고 advertent는 이렇게 extra 뒤에다 붙여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두 개 다 하지? 두 개 다 표제어로 하지? 왜 그렇게 안 했냐면 adverse는 좋은이란 뜻이에요? 안 좋은이란 뜻이에요? 안 좋은이죠. advertent는 좋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둘 다 표제어로 쓰게 되면. 그래서 먼저 하나를 꽝 봐가지고 그다음 advertent는 딴 데로 몸을 돌려야지가 아니라 그쪽으로 몸을 돌려서 신경을 쓰면서 보는 이라는 말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그 급을 나눠서 등급을 나눠서 보기 위해서 밑에 내렸을 뿐 이게 안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나 부주의한이라는 말로 써요. 자, 발음하시면 inadvertent. 그러니까 inadvertent를 이제 요거 두 개 같이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고 좀 많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종시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종교나 신념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죠. 자, 접두어 con. 그래서 발음은 convert가 된다.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weden is helping South Korea convert food waste into biofuel. 자, 여러분 vert 동그라미하고 뜻이 turn. 자, turn 다음에 구조 turn A into B. 자, 그다음 나머진 다음에. 자, 그다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자, 발음하시면 controversy.
엄청 중요한 단어고 사실 내용은 굉장히 좀 괴롭지만 컨트롤가 반대고 verse는 돌리다여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누군가가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등, 논쟁 이런 것을 controversy라 하고 영어에서는 이런 controversy를 잘 이겨야 된다고 이게 너무 중요한 변화의 계기라고 controversy가 없다면 변화도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컨트로버시 상황 자체는 굉장히 괴롭지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하는 중요한 단어고 동의어 읽어보시면 소리는 disagreement고 그리고 무엇에 걸쳐진 논쟁이니까 전치사 over나 아니면 about 이런 걸 쓰는구나. 자, 그럼 예문을 할게요. 읽으시면 Who fired the first shot in the American Revolution is still a point of controversy for many historians. 자, 여러분 who에서 종속 접속사 모양을 만드셔서 Who fired the first shot in the American Revolution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구나. 명사 절로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전히도 a point of controversy다. 이건 이제 통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소해내시면 a point of controversy. 논란의 지점. 한국말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논란의 지점이다. For many historians. Nevertheless. 그럼에도 it is still referred to as the shot heard around the world 라고 들리고 있다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표현 무엇으로 칭해진다 라는 말 be referred to as. 자, 원래 A를 B로 칭하다가 refer to A as B. 인데 as가 앞으로 나가니까 be referred to as. 이렇게 된다. 그럼 be referred to as 단어가 세 개잖아요.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불린다라고 한 단어. cold. referred to as를 cold로 바꿀 수 있는데 cold라 그러면 되게 직접적이고 그냥 진짜로 이름일 때는 cold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수군 말하는 얘기니까 칭해진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만 내용 상당히 근접해 있죠. 자, 그러면 The American Revolution에 누가 총을 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먼저 쐈다 그러고. The American Revolution이란 뭘 말해요? 미국에서 혁명 났어요? The American Revolution은 독립을 얘기해요. 미국 독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속국이 그 주인 나라로부터 해방을 했는데 뭐 본국에 가서 안 싸웠다는 게 혁명이라나 뭔가 이유가 있대요. 그게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그래서 미국이 독립한 걸 The American Revolution이라고 하고 그러면 누가 쐈을까는 어떤 사람은 누가 먼저 쐈다 그러고 미국이 먼저 쐈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이 먼저 쐈다. 여전히도 controversy라 이거죠. 자, 내려올게요. 형용사형으로 많이 쓰죠. 발음은 controversial. 주로 한정적으로 쓰는군요. controversial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subject. 논란이 많은 주제다. 잘 어울리는 거죠? 예, 자, 읽어볼게요. 예문 읽으시면 Genetic engineering is a controversial subject frequently in the news. 그 다음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발음하시면 incontrovertible. 예, 이런 말 연습해둔다. 그리고 싸움에 해당하는 말 이제는 되게 익숙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dispute이란 말 원래 알고 있죠? 근데 pute의 뜻이 think인 줄 몰랐죠? put가 think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평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reputation. 그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게 reputation이라고. 그리고 컴퓨터라는 말도 여기서 온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 개 놓고 생각하는 기계라고.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contention이라는 명사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동사 원형이 content. 이거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단어가 그 단어인 것 같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2번 하고 3번 하면 더 또렷해지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꾸준한 노력이란 누구한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해 성취한 사람이 결국 이룬 거고, 그렇죠, 뭐. 네. 자, 그 다음에 clash라고 하는 말이 의견의 충돌이라는 거는 자동차 꽝, 이거는 crash, CR하고 비교를 하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외우는데 나는 왜 못 외우지? 노력을 아직 부족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내가 한 것보다 했으니까 외운 거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반복해서 노력하면 될 거라 믿고 꾸준히 가야죠. 자, 예문할게요. 소리 읽으시면 The politicians clashed over federal tax increase 하고 clash 다음에 전치사 over. clash라는 게 의견의 충돌이니까 뒤에 사안이 뭔지를 말하기 위해 over가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하다. 자, 그럼 옆으로 가서 관심이나 분위기를 다른 데로 돌리다라는 중요한 동사는 다른 데로 여기저기로라는 divert에서 명사형 diversion이 거의 오락이라는 말로 쓰이고 그다음에 옷을 뒤집어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앞뒤가 뒤바뀌는 걸 invert라 그래요.
inverse라든지. 그 다음에 나쁜 길로 이끌다라고 제가 멋있게 품위 있게 해석을 해놨으나 원래 아시죠? 변태, 예, 그거 발음하시면 pervert라든지. 근데 이거 이제 명사는 perversion, perverse, perversity 이런 말은 그런 이제 성적인 그런 거 말고 이제 사람의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비튼다는 것이 straight하지 못하니까요. 옆으로 갈게요. 자, 소리 읽으시면 divert 바로 앞에 했던 말이고 동의어는 redirect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구조 말을 할 때는 divert 한다. 궁금한 거. 무엇을, 그다음 궁금한 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이런 구조가 나오기 마련이죠. divert는 변화를 얘기하니까 from A to B. 이런 구조가 나오기 마련이고 또 재미있게 하다라는 amuse로 바꿀 수 있겠다. 여러분, muse가 뭔지 아세요? muse? 음악의 여신? 음악의 요정? 그런 걸 muse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게 재밌게 하다라는 말이 된 거. 음악이라는 게 재밌는 거니까.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prosecutors investigating an embezzlement scandal said that. 자, 그러면 다시 investigating에서 가로를 열었죠? investigate 다음엔 대상을 써야 되죠? 예, 그래서 an embezzlement scandal이라는 범죄를 써주면 되겠죠? investigate 다음에는 범죄가 나오죠, 그렇죠? vestige 동그라미는 흔적이에요. vestige라는 명사가 사람한테 꼬리뼈가 있대나 없대나 하는 것이 그냥 아마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vestige라는 말을 바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 원래 흔적이라는 말 T로 시작한다는 우리 얼마 전에 뭐 했는데 trace 예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embezzlement scandal을 investigate 하고 있는 prosecutors들이 하면 여러분 prosecutors 아시죠? 검사들이 said 다음에 대절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 읽으면 they plan to retrieve 이러면은 사실 주어는 plan이고 죄송합니다. 주어는 they이고 동사는 plan to retrieve로 바로 가버리는 게 좋죠. plan이라는 말은 그냥 받쳐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걸 거의 조동사 같은 동사 이렇게 말해버릴 거예요. 예. 거의 조동사 다름이 없다. 본동사는 retrieve다. 그럼 retrieve가 우리 했죠. 그 개. 던지면 막 오는 개, 끌고 오는 개. 그래서 끌고 가지고 온다라는 동사죠. 그쵸? retrieve요. 그러면 이제 retrieve 다음에 대상을 써야겠죠? 자, 여러분 뭐를 끌고 오냐면은 diverted project funds까지가 retrieve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diverted를 우리가 딴 데로 돌려지니까 유용된 이런 멋있는 말을 해볼까요? 유용된 project funds를 돌려오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and punish 혼을 내겠다는 건데 누구를 혼내냐면 당연히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those who stole the money 돈을 훔친 사람을 혼내는데 왜 혼내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쵸? 돈 훔쳤다는 얘기 다 되는데 뒤에다가 또 for stealing the money라고 중복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punish 다음에는 혼내다 다음에 누구를 왜 혼내는지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왜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it is alleged that 했고요. 자, allege라는 중요 단어는 표제어고 자, 주장하다. alleged는 표제어예요, 여러분. 에리지 동그라미의 원래 뜻은 send 보내다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란 정보를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 주장이란, 저 보세요. 주장이란 어떤 거냐면, 손에 뭐를 들고, 주장이란, 손에 뭘 들고, 정보를 들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it is alleged that 하면 대절에는 정보가 나와야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럼 대절에서 무슨 정보가 주장된 거냐면, 대절의 주어, company has, 동사, had been diverting, 무엇을, the funds를 어디로부터는 당연하지 회사로부터 안 쓰고 어디로 유용을 한 거예요? to an offshore account로 보낸 거죠. 자, offshore라는 말은 뭐 더하기 뭐니까? off 더하기 shore고 shore의 뜻이 해안, 국가의 해안선. 그러니까 해외 계좌로 보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in the Bahamas since 1996 이랬고요. the Bahamas 밑줄 긋고 고유명사 왜 이렇게 썼어요? 앞에 더 쓰고 s 쓰고 가족이니까 바하마 제도 가족 The Simpsons 됐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분위기 전환, 방향 전환 발음은 diversion 정신을 막 분산시키는 발음 하시면 diversionary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거네요. 그쵸? 네, diverting은 좋은 거네요. diverting은 좋은 거고, diversionary는 정신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diverse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시고, 방향을 바꾸다 내려와서 좋은 단어예요. 발음은 deflect.
deflect. 여러분은 안 좋죠? 이 단어가 좋지 않죠? 좋을 건 또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제가 좋다 그러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자, D를 스펠링 하나로 바꾸면은 반사하다, 빛이 가다 90도로 꺾어지는 건 뭐라 그런다? reflect. 자, reflect라는 표제어, 엄청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꺾어진다는 뜻이구나. flect가 밴드구나. 근데 90도로 딱 꺾어지면 reflect라 그러고, 휘는 거는 발음하시면 deflect라 그래서, R이냐 D냐 차이로 꺾어지면 두 가지를 깔끔하게 말해주는구나. 이러니 어때요?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한테도 좋아졌어요?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Spartacus deflected the arrow with his shield. 해서 자기한테 오는 그 arrow 화살을 자기의 shield로 이렇게 휘게 만들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shield가 뭐예요? 방패. 여러분 제가 주말에 그거 봤습니다. 쿵푸 팬더 2. 와, 재밌대요. 굉장히 재밌대요. 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쿵푸 팬더가 뭐를 디플렉트 하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클라이막스인데, 아, 저럴 때 딱 디플렉트를 쓰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번 나중에 영화 보실 때. 얘기해주면 재미없어질 테니까 말 안 할게요. 굉장히 재밌다. 저는 원은 안 봤거든요. 저희 애들이 이제 3명 있으니까 그런 거 나오면 막 보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아빠랑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여차저차 해서 같이 갔더니 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예, 저 재밌게 놀고 지냅니다. 써니도 봤어요, 써니. 아시죠? 써니라는 영화. 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써니보다 쿵푸 팬더가 뭐 수준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써니도 괜찮았었는데 쿵푸 팬더는 완전 대단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면은 이제 즐겁게 하다를 보시면은 거기 매혹시키다, 노래 부르게 만들다 우리 공부한 거 발음하시면 enchant고요. 그 다음에 못 박힌 듯 집중하게 하다 rivet. 자, 소리가요. rivet. 요거 대못, 큰 못을 박는 거예요. rivet이란 단어는, 사실은 rivet은 이제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예수가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못이 그냥 못이 네일이라고 부를 만한 못이 아니라 rivet이라고 불러야 되는 못인데, 이게 이 지름이 이만큼 두껍대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래요. 이런 게 발음하시면 rivet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못 박히게 하는 거, 이제 예문 읽어볼게요. 소리 내보시면, The metal beams of the bridge were riveted together by construction workers. 여기서 beam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beam은 razor beam, 이런 말 할 때 쓰죠. 그러니까 원래 beam이라는 건 쭉 뻗은 어떤 막대기 같은 걸 다 beam이라 그래요. 그래서 metal beam인지, wood beam인지, razor beam인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wood beam이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그런 거를? 나무가 쭉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그걸 그냥 막대기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철근이라고도 하고, 근데 나무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강목? 괜찮네, 강목. 예. 그런 식의 말이 wood beam이에요. 그러니까 beam이라는 것 자체가 뭐, 광선이나 이런 데 꼽혀 있는 게 아니라 beam은 그냥 그런 물리적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복귀하면 당연 revert. 전복시키다 아세요? 사회를 전복시키는 거는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체제를 전복시켜. 밑에서부터 확 돌린다. 접두. subvert. subversive. versed는 돌려진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이 돌려진이라는 말을 이게 경험 많은 일이잖아요. 그럼 경험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돌았어요? 세상의 다양한 영역을 다 돌아본 사람이 versed한 사람이라 이건 거죠. 굉장히 좋은 말이죠. 예,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걸 영화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문 그래서 이력서 같은 데 쓸 때 자기가 뭐 맥도날드에서 몇 개월 일했다, 자기네 동네에서 베이비시팅을 몇 개월 했다 이런 까지 다 써요. 어디 우체국에서 얼마 동안 일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이력서에 쭉 써놓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달라요, 되게 우리는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만 쓰잖아요. 자, John Milton. 자, 읽어보시면, John Milton was not only a master of the English language, but he was well versed in several other languages as well. 그래서 well versed in. 자, 여기 in을 쓴 것은, 이게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in을 써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E로 시작한 단어 전문가를 뭐라 그럽니까? expert죠, expert. 예, expert 다음에 in이나 s 씁니다. be good at 아시죠, 여러분? 또 전문으로 하다 s로 시작하는 단어 specialize 다음에
in 쓰고요. 전공하다란 M으로 시작한 단어 major 다음에 in을 쓰죠. 여기서 well versed라는 말은 그래서 이 사람 정통에 있다라고 하면 정통은 좀 달라요. 정통하다는 말하고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거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통하다는 건 한 가지 주제를 뺑 돌린 거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360도 다 하는 것이 정통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모두 다 싹 돌은 이래가지고 자 발음하시면 conversant라고 하고요. 자 conversant 다음에도 역시 in을 써야죠. 어떤 영역인지. 근데 이거 이제 대화라는 명사 발음하시면 conversation하고 모양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아주 잘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능숙한 전에 왜 proficient 이거나 마찬가지. 이때 전치사인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밝히느라고. 근데 초점은 좀 다르다는 거죠. verse는 다양한 거고 convers는 하나로 완전히 판 거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밑에 있군요 여러분. conversant 됐죠?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은 versatile. 또 이것도 좋은 단어죠. 다재다능한이라는. 자 그러면 다재라고 써있네. 자 소리는 multi-talented, skillful, adaptable. 이 adaptable이라는 말도 좋은데요. adaptable은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여기저기에 쓸 수 있다는 말이니까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For so long, pregnant women had to choose between cheap generic basics and the designer level looks that cost far more than they were willing to pay. 자 그러면 for so long, 하도 오랫동안 pregnant women 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pregnant women. had to choose 다음에 나오는 말. between A and B. 좋은 선택이네요. choose라는 말이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그죠? 그럼 A는 cheap generic basics. B는 designer level looks. 그래서 generic이라는 형용사 시장표. 그쵸? 시장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브랜드. 자,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다이소 가면 많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지네릭이라 하는 거죠. 그런 베이식스 기본적인 옷들과 디자이너 레벨의 이런 이제 그쵸? 그 특별한 브랜드가 있는 그런 룩스는 여기서는 옷을 말하겠죠. 룩스가 왜 뭐 표정 이런 말 아닐 거예요. 그런 옷들,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사이에 골라야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이너 레벨 룩스에 대해서 대절로 수식해 주겠죠? 그 다음에 cost 다음에 비용을 말해줘야 되죠? 맞죠? 예. 그래서 far more, 이게 비용이에요. 한참 더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왔으니 당연히 then이 나와야겠죠? Then they were willing to pay. 그들이 기꺼이 내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맞죠? 다음, this for. 자, 여러분, this for. 명사예요? 부사예요? 이번 가을이에요. 이번 가을 애는이에요. 이번 가을 애는인데 in을 뺐죠. 원래 계절 앞에는 in을 쓰는데 이때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this fall, next fall, that fall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이번, 다음, 저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인 전치사는 싹 빼요. 결코 안 씁니다. 그래서 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This fall 이렇게 바로 연습하세요. 이번 일요일 영어로 뭐라고 해요? This Sunday. 다음 일요일. Next Sunday. 지난 일요일. Last Sunday. 이게 바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공간이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인 특별한 기간이죠. 이번, 다음, 저번. 그 얘기를 바로 팡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가을에 그 다음 읽어보죠. 소리는 Maternity fashion designers are giving them more choices than perhaps ever before with versatile up-to-the-minute looks. 자, 재밌는 표현이네요. 최신을 up-to-date이라고 보통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보다 완전 최신이라고 얘기하려면 발음을 up-to-the-minute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쓸 수도 있겠구나. 그 앞에 versatil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명사형. 자, 여러분, IL이 동그라미가 무엇의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IL이는 able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able로 끝나는 모든 형용사는 명사형이 ability고 IL로 끝나는 모든 형용사의 명사형은 illity예요. 자, 그래서 versatility. 자, 소리는 versatility 이렇게 연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burst in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리고 밑에 보니 이제 어려운 말들이 아니어서 여러분이 슬슬슬슬 proficient 저기 보입니다. 찾으셨어요? proficient? 표제요. 자, 그 다음에 multifaceted. 자, 소리가 multifaceted. 자, 여러분 거기 facet 면 아시죠? 다면을 갖춘 그러니까 다면적인 예문 읽으시면 He is a multifaceted artist specializing in several different media 했고요. 자, 여러분 specialize 다음 전치사 in 나 미디어 밑줄 긋고 단수 복수 복수인 거 아시죠? 복수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Several different media. 그럼 단수는 어떻게 해요? medium, bacterium, bacteria 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옆으로 오셔서 두 번째 줄에 가로지르다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로지르다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가로지르는 거는 이렇게 가로지르죠. 그러면 이렇게 넘길 때 접두어가 뭐가 어울려요? across는 접두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cross를 뜻하는 접두어가 뭐냐고. 이렇게 넘을 때 접두어 뭐예요? 자, 그 transverse라고 하진 않고요. traverse. 자, 소리가 traverse라 그래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도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으로죠. 근데 안으로에 해당하는 말 intro. 왜냐면 아까 invert가 뒤집히다라는 뜻 있잖아요. 그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extrovert. 다음에 현기증은 빙글빙글 도는 거죠. 네, 소리 vertigo 이러지 마시고 vertigo 이렇게 읽어주고 우리는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예문 할게 읽으면 She is unable to go mountain climbing because she suffers from vertigo. 아, 현기증이 있는 혈액이 좋지 않나 봐요. 그다음 척추 동물을 한국 사람들은 척추가 있는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서는 vertebrate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vertebrate. 자, 그러면 척추가 영어로 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책이 있으면 책에 여기 척추죠. 이게 등뼈죠. 요걸 영어로 spine이라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파인 앞에다 s 붙이는 거예요. spine. 파인애플 할 때 파인 앞에다가 s 붙입니다. 그런 거 알면 좋죠. 예, 영어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데 send shivers down my spine. 자, 소리 send shivers down my spine. send shivers down my spine. 이런 표현 알면 좋잖아요. 자, 근데 왜 영어는 vertebrate라고 할까? 그럼 척추하고 상관이 있어요. 척추하고 도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vertebrate는 돌다잖아. 척추가 있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거죠. 맞죠? 예, 척추가 없으면은 못 돌아요. 그래서 옆을 보려면 이렇게 다녀야 돼요. 사실 척추가 없으면 아마 발목뼈도 제대로 안 돼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통통 튀어야 되죠. 몸을 돌리려면. 자, 척추 동물 몸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발음이 vertebrate.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은 invertebrate. 자, 옆에 있는 거 여러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보죠. 우리 12개 한 거는 이니셜로 외우면 C, D, F, M, P, 또 S, T, T, V. 자, 그럼 적어보고, 여러분이 적어보고, 일단 그 각각의 뒷 글자를 찾아주세요. 어디까지 생각나는지. 뒷 글자를 써내고, 그래서 예를 들어 C에서 여러분이 sieve라고 썼으면 sieve의 뜻이 뭔지 적고 그 다음에 sieve가 들어가는 무슨 단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처음에 한 3개, 그 다음 5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연습을 가끔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도 생각해보려고 애써야 돼요. 자꾸 금방 열어가지고 보지 말고. 그러면은 D가 뭔지 생각이 안 나면 F부터 가든지 M부터 가든지 생각나는 거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자꾸 채워넣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보니, 아,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랑 얘기 좀 했는데, 우리 학생의 의견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옛날에 그런 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외우던 방식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된다.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방식으로 CCD, FMP 해가지고 일당백 단어 뿌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고 하나만 해도 100개가 나오니까 CCD, FMP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꾸자꾸 반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자꾸 여기다가 CCD, FMP 이렇게 적을 때는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하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뭘까? 어디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긴 걸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져요. 어쩌면은 여러분은 이제 보통의 학생의 모드라는 게 있죠. 그러면 보통의 학생의 모드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얘기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한다, 안 한다? 고민? 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고민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니네 외워야 된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고 그럼 받아 적어서 외우려고 하는 식으로 보통은 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걸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통 생각 안 해요.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모드는 선생님이 되게 주입을 해주고, 선생님이 정보를 주고, 하라는 대로 학생들은 받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모드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한다, 자꾸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다, 이런 모드가 좀 다른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낯설죠.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래 했던 방식은 그냥 외우는 거였는데 자꾸 뜻을 보자고 한 것까진 괜찮았어. 뭐 커모션의 모션이 있잖아. 이것까진 괜찮았어. 근데 이번에는 줄기를 잡아가지고 CCD, FMP, SST, TTV라고 하는 약간의 새로운 기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의 뜻을 모션은 그냥 딱 보면 모션인지 누구나 알지. 근데 팩트가 do make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지 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자를 생각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걸 하도록 CCD, FMP라고 그 에크로님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데 그거를 하자 그러면은 수고가 들죠, 그렇죠? 근데 이 수고를 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겠구나. 그러면은 딱 바꿔가지고 하면 하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는 거는 어떤 차일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아직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결국은 좀 결심의 문제 아닐까. 결심의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가 했던 방식이 다른데 할까 말까 이렇게 결심을 해서 하면 좋은데가 아니라 하자. 이렇게 하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되게 답답한 게 뭐를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를 예를 들어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근데 마음대로 안 돼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래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외워가지고 자꾸 반복해 쓰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이런다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굉장히 그건 좀 제 솔직한 말로는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패배주의가 그렇게 뿌리 내렸는지 그런 것이 되게 좀 분노가 생겨요. 왜 되는 일도 안 된다고 자꾸 그러냐고. 그거 누가 말리나? 다 자기 마음 문제잖아요. 자기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아주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도 자꾸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습관에 계속 휘둘려서 살겠다는 거냐고요. 좋은 게 있다는 걸 봤으면 딱 자기 결심을 하고 바꿔야죠.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무슨 성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결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유닛 5로 보겠습니다. 이제 상태에 대한 말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FA라는 스펠링을 보면 옛날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공부할 거예요. FA나 또는 FESS 모양은 좀 바뀌어요. 근데 FA가 말하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 하나 생각할게요. 꼬맹이들 말 못하는 애들, 한 3살, 4살, 만 3살, 4살 애들이 말 잘 못하죠? 그런 애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nfant라 그래요. infant. 스펠링? INFANT.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하게 그 결심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죠. 예를 들면 FA는 infant를 공부합시다. 이러는 거. 그 우리가 bab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몇 살까지만 baby예요? 한 살 반 정도까지만 베이비라고 하죠. 그 다음은 베이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기처럼 이 말을 되게 넓게 쓰고 있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애기라는 말을 되게 넓은 나이까지 쓰고 있는 걸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이비는 한마디로 helpless한 존재거든요. 베이비의 핵심은 helpless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먹여주고 재워주고 닦아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4, 5세까지 베이비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아이고 우리 아가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 자꾸 무력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베이비랑 완전 helpless한 존재라는 그 규정의 데피니션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기가 아니면은 infant라는 말이 있는 거죠. 걔는 말을 아직 못할 뿐이고 지가 걷고 막 달라 그러고 지가 뭐 뺏고 싸움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CIP가 head라는 뜻이 있어요. head 머리. 그래서 이 단어의 대표로는 좀 어렵지만 어려울 때도 가끔 부딪혀 볼 때가 있어요. 부딪히는 게 나을 때가 있죠. precipitation. 소리 읽어보시면 precipitation이라는 명사를 공부할 건데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절벽이라는 명사가 소리가 precipice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명사가 있어요. 절벽이 이렇게 된 데가 절벽이잖아요. 이마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 이마가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precipice가 머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다 해서는 precipitation은 원래 여기서부터 동사를 만들었죠. precipitate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precipitation이라는 명사를 만든 거겠죠. 맞아요? precipitation이 나오려면 precipitate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절벽하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절벽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버터하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버터가 동사면 버터가 동사로 썼어. I buttered the bread. 이렇게 말하면 버터가 무슨 말이에요? 버터를 발랐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stop mothering me. 이렇게 말하면은 나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죠? 예, stop mothering me. 엄마처럼 잔소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로 명사를 동사로 쓸 때는 그 명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일을 그 동사의 의미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절벽에서 가장 전형적인 동작이 뭐냐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하여 떨어지다라는 말이 precipitate의 뜻이고 precipitation은 그런데 강수량이에요. 그러면은 강수량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precipitation하고 강수량은 위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머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여기서 훅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막 연결이 돼가지고 강수량이라는 전형적인 용어가 발음하시면 precipitation이라는 말이 됐다. 그다음에 equi가 같다는 거 여러분 그냥 아니까. 그다음에 ESC라는 스펠링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자, 소리 내보시면 adolescent라는 단어를 ESC를 보면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adolescent라는 말은 뭐 이게 이제 become이거든요. ESC가 들어가면 점차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 훅 되는지 점차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럼 이게 become인데 점진적으로 되어 가는 건데 adolescent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럼 청년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 그다음에 GN이 birth라는 건 여러분 GN에서 너무 잘 알죠? 그다음 pair가 한 벌이라고 하는 건 a pair of socks에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equal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훼손시키다라는 중요한 동사 발음하면 impair 이런 말이 여기서 온다는 걸 이제 다뤄봤었죠. 그다음에 serve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걸 아시죠? 대표는 servant죠. servant. 자, 그러면 servant를 쉬운 말로 바꿀게요. keeper. servant는 하인, 아랫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servant는. 그래서는 serve의 뜻은 keep, 지키다니까 자연을 지키는 것,
또는 이 방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키고 있어야지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예약이라는 말, reservation.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serve가 들어가면 다 지키고 있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es라는 스펠링은 sit, 앉다라는 말인데 이게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assessment. 자, 소리가 assessment. 예, assessment는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단어인데요. AS란 접두어 뜻이 뭐예요? assessment 앞에 쓴 AS. to, ASS. 자음 두 개 나오면 다 AD의 변형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싹 가가지고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제가 딱 가서 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CCD, FMP, SSD, PNTP 얼마큼 썼는지. 자, 멀리 있으면 평가가 안 되잖아요. 평가를 하려면 바싹 다가들어 앉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발음하시면 assessment예요. 예,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쵸? 예, 평가가 없으면 누가 공부를 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참 고마운 거잖아요. 시험이 없었으면 누가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시험이 없었으면 누가 노력한 사람인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 발음하시면 assessment라는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평가만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SPIR이라는 스펠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은 영혼 발음하시면 spirit. 예, 그게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spirit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숨. 이렇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흙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하느님이 후 이러니까 스피릿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생겨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신화 속에 나오니까 로마 신화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독교의 신화에도 흙으로 사람 빚고 똑같거든요.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후 숨이라는 게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말은 안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 발음 inspiration이라는 명사가 이제 바로 그런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죠, inspiration이라는 말. 근데 우리 옛날에 inspiration 영감 그럼 무슨 영감? 무슨 영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야. 그 단어를 속뜻을 모르니까 무슨 영감 이제 이 inspiration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요새 맨날 딕슨이라고 하는 선생님 책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 완전 inspiration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새롭게 조명해주고 새롭게 재조직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고 그래서 아싸 이거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쭉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자리가 딱 잡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발음하시면 inspiration이죠. 예, 그래서 inspiration을 주는 거고 참 고맙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rect라는 말의 뜻은 correct는 언제 쓰냐면, 이거 딱 보면 사실은 이제 옳은, 정확한 이라는 말, correct. 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rect는 되게 재밌는 게, rect를 보면은 correct가 떠오르니까 이게 똑바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것 말고도 여러분이 아는 rect의,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뀐 rect의 변형이 있어요. correct의 동의어가 뭐죠? correct 하거나, right. 이러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rect나 right이나 또 똑바르다. 이거는 옳다라는 거 이 사람들 똑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똑바른 거. 자, 소리 내보시면 straight 할 때도 다 R과 T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right과 straight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근데 보시면 R-I-G-H-T, R-I-G-H-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right과 rect가 같은 계열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지만 R과 T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게 같은 이제 straight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rect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그러면 correct로 외우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죠. 발음은 infamous. infamous 이래요. 이 말은 이제 famous는 for가 무슨 말이라고요? say, fame 같은 거, say 말하는 거. 그런데 여기 지금 fame이라고 설명해 놨지만 이제 say 말이라는 말 say로 한번 여러분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famous라는 말은 이제 유명한이나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많이 되는 것이 famous인데 infamous는 그 무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가 않고 악명 높고 되게 안 좋다는 말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의어 읽으시면 notorious나 terrible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 notorious의 NOT도 뜻이 있겠죠? 그러면 NOT의 뜻은 여러분 다 아는데 no. KNOT. 그래서 그거 왜 알아채다 눈치채다를
notice라고 하고, 그러니까 알라고 주목하시오 하는 건 note라든지 noteworthy라든지 그런 계열. 그런 계열의 단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리겠고, 뒤에 나올 겁니다. NOT가 no 알려지다여서 notorious는 사실은 유명할 때도 씁니다. 법정 용어로 notorious는 알려져 있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원래 뜻은 악명이라는 글자가 안 써 있으니까. 아까 같은 게 나쁘게 대하다 영어로 뭐였죠? maltreat. 자, 이런 건 나쁘게 대하다에 maltrea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notorious는 나쁘다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악명 높은 애 쓰지만 그냥 알려질 때도 쓸 수 있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 하여튼 악명이 높대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왜? 따라서 따라다니는 건 for. 자, 예문 읽으면 Napoleon was an infamous dictator who conquered most of Europe before eventually being defeated at Waterloo. 자, 이런 말을 읽을 때 Napoleon은 was an infamous dictator다 이러고 그러면 infamous dictator였던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고 후에서 무슨 사절? 형용사절? 그럼 conquer 다음에 지역이 나와야 되죠. conquer 다음에 지역이란 정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most of Europe 이란 정보가 나왔고요. 그다음 before 다음에는 나중 것이 나와야죠. before 다음은 거의 최종의 것이 나와야죠. before 더하기 나중이죠. 그러면 정복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정복 당하죠. 끝은 안 좋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before eventually being defeated 해서 마침내는 패배 당하는데 at Waterloo라고 하는 지역에서 패배 당했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워털루라는 말 이런 익숙하십니까? 워털루? 따다단 따단딴 따다다다단딴 따다다다라라라라라 하는 노래. 워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피아노 되게 많이 치는 노래가 있죠. 아니면은 아바라고 팀 아세요? 아바? 거기 맘마미아에 나오는 노래들이 다 아바 노래잖아요. 근데 아바 유명한 노래죠. 워털루라는 노래가 있어요. 워털루 하면서 막 신났다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 노래를. 진짜로. 그래서 그 워털루라는 노래 때문에 아바 막 거의 금지곡 되고 막 그랬었대요. 그다음에 자, 소리 읽어보시면 he was feared for his military might. 여기까지. 자, might의 뜻 힘. 자, 두려움을 산 거예요. For his military might and power. 또 힘도 있으니까요. Despite his tyrannical rule. 자, 좋지만, 안 좋지만. 자, tyrannical rule이라는 게 마이너스죠? 근데 despite이 앞에 또 마이너스잖아요. 역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 좋았지만 좋다를 예상하는 거죠. 그렇지만 many revere him 이라고 할 때 우리가 revere라는 단어를 몰랐다가도 앞에 his tyrannical rule에도 불구하고 이랬기 때문에 revere 좋은 안 좋은? 좋은. 자, R로 시작하는 자 뒤에 왕이라든지 독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respect 하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굉장히 살리면 뒤에 나온 사람이 왕이나 독재자 굉장히 큰 인물이다. 그러니까 한편 두렵고 한편은 굉장히 흠모하고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revere의 ver 동그라미는 true예요. 야, 진짜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revere 한다 그럽니다. respect보다 훨씬 더 깊은 말이죠. 그러면 respect him 다음에 나와야 할 전치사 for his brilliant battlefield strategies and ability to win the hearts of his people. 해서 자기네 국민들한테는 잘해줬나 보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뒤로 가서 명사형 특이하네요. 발음은 infamy. 그 다음에 형용사형 disreputable 발음 여러 번. disreputable. 되게 좋은 형용사예요. 우리가 reputable이라는 말, reputation에서 온 거 아닐까요? 많이 씁니다. 자, 예문하죠. 읽으면 The disreputable doctor gave the patient the wrong prescription. 예, 이러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legendary라고 하는 형용사가 원래 전설적인이어서 전설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전설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그런 말, notorious나 마찬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이 되게 안 좋다는 말에 첫 줄에 이 단어 모르실 텐데 abominable 발음 여러 번 abominable. 자, 그럼 abominable은 인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듯하고 ab가 away라는 걸 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atrocious 발음이 atrocious. 이건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됩니다. 아주 많이 쓰거든요. 잔악한 행동이라는 말 발음은 atrocity를 행하는 이라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
atrocious는 이제 앞으로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She painted the house with such atrocious colors that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대신 나온 이유 such. 자, 그녀가 집을 칠했는데 such atrocious colors에서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요? such atrocious. 빨간색? 오렌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atrocious colors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오렌지, 미국 사람들 아마 오렌지 아니면 red나 완전 red로 칠한다. atrocious 하겠네요. 자, 그런 colors로 칠해서 that I got a headache just looking at it 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쵸? 자, 그 다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끔찍한 것을 발음하면 appalling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으니까, pale 이라고 써있으니까. 많이 쓴 단어예요. 그리고 아예 pale이 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예, pales 한다. 이렇게 쓰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The human rights violations, 가로 바로 열고, taking place in Myanmar today, 가로 닫고, are utterly appalling 했고, 자, utterly라는 부사, 완전히. 자, 언급하다가 아니라, 자, dreadful, 아주 많이 쓰고요. 자, 발음을 해보면, 거기 사실은 dreadful 하지만 dead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좋은 말일 수밖에 없겠네요. filthy, 더러운으로 dirty의 대표적인 동의어로 알고 있고요. 자, 비방하다 접두어, defame, defamation, defamatory. 자, 여러분도 발음, defame, defamation, defamatory.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 유아 아시다시피 infant.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서원을 발음하시면 preface. preface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고백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걸 말하니까 confess. 붙임성 있는 affable. 발음이 affable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형용할 수 없으면 ineffable. 발음이 ineffable. 그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162. 자, 소리 내보시면 precipitation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가 자, CIP 동그라미가 head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앞에 나와 있는 거를 precipitation 하면 머리에 있는 걸 툭 떨어뜨리는, 거기서 이제 뭐 rainfall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경솔한 행동을 rash act라고 하는데, rash가 경솔한이구나. 이렇게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rash하고 상관 있는 무슨 말을 내가 안다. crash도 알고, 또 급한 걸 뭐라 무슨 hour? rush hour. 그러니까 rash라는 말은 crash나 또는 rush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경솔한이 되겠네. 이렇게 해두고, 그럼 rash가 자체가 형용사인가? 이런 게 궁금해져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명사로는 발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피부 표면이 갑자기 후루루루루 벌게지는 거 이런 것도 rash라 그러고 형용사로는 급한이라는 뜻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공부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전 있으니까 좋은 사전 있으니까 한국어 사전 자꾸 보지 마시고 영영 사전 봐서 튼튼하게 그렇죠. 한국 사전 참 안 좋죠. 한국 사전 안 좋은 거 아시죠? 영영 사전 자꾸 보다 보면 한국 사전 안 좋은 거 정말 계속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누구도 rash의 뜻 뭡니까? 라고 한국어로 물어보지 않는데 왜 공부 그렇게 하냐고. 그렇죠? 예. 자, 그럼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This summer was a particularly wet one. wet. 자, M으로 시작한 다른 말 바꾸면 moist. 형용사는 moist고요. 명사는 moisture고 구분 잘해야죠. There was much more precipitation than in previous years. 해서 이럴 때 in을 쓰는 것이 좀 우리한테는 어렵죠. 우리 한국말로는 이전 연도보다 그냥 이러는데 영어에서는 이전 연도에서 보다 이렇게 이제 in을 딱딱 밝혀 쓰니까 and the 자 그다음 마저 읽으시면 and the rainfall caused massive flooding 해서 엄청 큰 그런 이제 뭐죠? flooding이 홍수를 만든 거예요. 그다음 읽으면 many acres of crops have been destroyed as well.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 many acres of crops가 주어예요. 그럼 얘가 한다, 된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됐을까? 파괴됐구나. 역시 라는 말로 썼고 furthe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in the area. contribute 다음 전치사 to. 자, 그럼 contribute to 다음은 항상 좋은 거다, 안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한다. 안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가파른 절벽 발음은 precipice고 자 예문 해볼게요. 읽으면 He stood on the precipice 거기 위에 서 있었고요. And looked into the valley below 밑에 있는 계곡을 내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recipice가 그런 모양이겠네요. 이거 동사 형용사 다 좋습니다. 급하게 진행시키다 precipitate 형용사 precipitous가 이게 rash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sudden precipitous도 종종 물어본 단어예요. 자, 그다음 이제 강수량 관련 말을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면 blizzard는 세요, 약해요?
세죠. blizzard라고 하면은 센데 이 단어는 좀 특이한 게 G를 하나 빼고 BL을 빼면 lizard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lizard가 뭐게요? 도마뱀. 물론 상관없죠. 그죠? 예, 그러나, blizzard에서 lizard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는 걸 활용하면 좀 새로운 숨은 그림 찾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drizzle이라는 말은 발음이 부슬부슬부슬한 느낌이 좀 나게 발음, drizzle, 예문할게요. 읽으면, the weather report said there will be some drizzle tomorrow morning.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에요, 우박. 그럼 우박이라는 것이 아마 그 얼음 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는 거죠? 우박이 뭔지를 떠올려서 얼음 덩어리가 타닥타닥 떨어지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hail.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우박이 뭔지는 모르면서 우박인지 수박인지 모르면서 우박인지 수박인지 이러면서 hail은 우박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닥타닥 떨어지는 거. 그게 hail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진돗개미는 좀 더 얇은 것들이 그쵸? 되게 얇은 것들이 눈 같지 않게 타다타다 얇게 떨어지는 거, 그런 걸 발음, slit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 저 꼭대기에 사나운 비바람 대소동하는 tempest라고 하는 말은 한시적이죠? tempest가 막 durable 하면 안 되죠? 그럼 한시적인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temporary. 그거하고 상관이 있다. 그리고 비가 엄청 내릴 때 rain, cats and dogs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캡이 머리 맞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발음하면 캡틴이라 하는 거고, 사형을 발음하면 capital punishment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을 되풀이 말하면 이게 이제 강세를 이렇게 쓴 이유는, 동사일 때는 recapitulate라고, 자, 발음이 recapitulate. 원래 이렇게, 자, 보세요, 여러분. 단어가 되게 긴데 요 앞에 접도에다 강세를 찍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강세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강세는 그 부분을 세게 말하면 나머지가 안 들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점을 세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우르르 얘기를 해도 그것만 땅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보통 접도어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예, 예. 컨으로 시작하는 말이 수만 개인데 그 접도어 컨 어쩌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접도어에 강세가 있다 없다. 보통은 없죠. 접도의 강세가 보통은 없어요. 게다가 이게 막 이렇게 말이 긴데 여기를 꽝 찍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운데에 강세가 찍기 마련이죠. 그래서 단어가 길어지면 자꾸 이 강세 지점이 뒤로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스펠링이 길어질수록 강세 지점을 조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 양쪽을 찍어주든지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re에다 강세를 찍은 것은 제가 말을 설명 안 해놨기 때문에 가로했죠? 가로하면 recap 이런다는 거예요. 가로를 이제 뒤를 안 말하면. 근데 뒤에까지 말하면 recapitulate 이렇게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recap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이제 쓴 겁니다.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Please give me a recap of today's financial report. 해서 이것을 달라. financial report의 recap을 달라. 중요한 점을 다시 말해달라. 근데 여기서 re를 빼면, 발음하시면 capitulate이라는 말이 되죠? capitulation. 이거는 머리를 내고, 단두대라는 기억이 굉장히 세니까, 목을 잘랐던 기억이 굉장히 세게 있으니까, 그래서 capitulate, 항복하다는 말이 됐고, 영어에서는 항복하는 걸 엄청 싫어하죠?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제 capitulate이라는 말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S로 시작하는 항복하다. surrender, 물론 give up. 네, 그 말의 대표적인 동의어가 내가 항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never give up 하기도 하고 never surrender 하기도 하고 never capitulate 하기도 하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은 equitable 이렇게 되고, 자, equitable이란 말을 보면 이제 중간에 IT 동그라미 고기를 해서 IT가 있는 걸 확인해서, 자, equitable이라고 하면 뭔가 좀 IT란 스펠링 때문에 자, IT가 들어가니까 equable하고 비교해서 IT가 없을 때랑 비교해서 equable과 equitable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좀 더 객관적이고 아니면 좀 더 물리적인 내용을 주고, 그다음 다른 쪽은 좀 더 정신적이고 감정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면은 물리적인 내용,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게 어느 거예요? IT가 있을 때죠. 그렇죠? IT가 있으면 좀 딱딱하고 IT가 빠지고 에커블 하면 말이 되게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에퀴러블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에커블은 자기 마음이 평정한 상태다라고 해서 얘기가 달라져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에퀴러블이 더 중요하죠. 이 페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스를 열심히 하니까, 공정한지 안 한지 눈을 부릅뜨고 보니까요. 전에 우리 기한이 될 때 내라 그래야 공정한 거다. 그러면 공정하니? due. 기한도 안 된 내라 그러면 부당한 거다.
undue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되게 말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단어가 굉장히 단단하고 힘이 센다는 겁니다. 이게 책 제목이 파워워드인데 단어마다 파워가 각각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accurable도 파워가 있는 거고. 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in commun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됐어요. communities란 지역사회. 그 다음 읽으면 the need for equitable development is painfully clear. 자, need 다음 전치사 for. 그 다음 equitable development에서 이제 어떤 공정한 개발이라는 필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하다. 이런 거는 여기서 painfully라는 말을 쓴 이유는 사실 equitable development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되게 지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읽으시면 families of all income levels struggle to secure affordable housing in safe neighborhoods. 그래서 이제 모든 인컴 수준의 가족들이 투쟁을 하고 있어요. secure라는 말의 뜻은 안전하게 확보하다. 얼마 전에 procure라는 말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조달하다라고. procure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때 조달하다, 조달청 이런 얘기했습니다. secure는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affordable이라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저렴한 딱 그 단어고 주거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in safe neighborhoods에서 그 안전한 동네에서 이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말에 따르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안정성 자체가 삶의 안전이랑 자체가 상당히 위협당하고 있고 제대로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미국에 자꾸 가는 거예요? 공평하니까. 예, 어쩌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올라설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처음에 들어가서 가난한 동네에 살 때는 정말 막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거기서 막 죽어라고 노력을 하면은 뭐가 되니까. 예, 그게 미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거기 가는 거죠. 가면 다들 편안하게 살고 이러는 건 아니죠. 뭐 총이라든지 슬럼가라든지 막 그런 것들도 참 많지만 자기가 정말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상당히 되는 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럼 가서 이제 물론 좀 어렵지만요. 예, 단어 친구 보겠습니다. 편들지 않는 공평한 발음하시면 impartial 정말 편들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편견이 없으면 소리는 unprejudiced. 그 다음에 손이 기울지 않아요. 평평해요. 발음 even-handed, objective neutral, fair and square, 또 편향이 없는 거 발음 unbiased. egalitarian 이 단어 재밌는데요. 원래는 equalitarian이었죠. equalitarian인데 발음이 egalitarian, 소리가 egalitarian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발음이 그래도 좀 부드럽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문 읽을게요. 소리는 An egalitarian society is one in which freedom, justice, and security are equally enjoyed by all individuals and classes. 자, 그러면 이런 평등주의적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그 안에서 freedom, justice, and security 이런 것들이 are equally enjoyed by all individuals and classes에서 모든 개인들과 계층들에 의해서 동일하게 즐겨지는 사회가 an egalitarian society다. 자, 그럼 옆으로 오셔서 다들 이제 처음에 있는 충분한 너무 중요하죠. 전에 우리 했죠. 자, 발음은 etiquette.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세 번째는 inequality가 어렵지만 중요한 단어긴 합니다. 자, 소리는 inequality.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서울시 교육행정직 시험 봤다는데 단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더라고요. 근데 거기 문제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볼 수는 없는데 단어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소리는 inequality 같은 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알면 좋거든요. 사실 그렇고. 근데 이런 말을 아주 일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이런 게 어렵죠. 자, 근데 equivalent 이런 거는 완전 중요한 단어죠. 다들 알아야만 하는 표제어고. 그다음에 밑으로 바로 밑에 있는 사실 적도 정도는 알아야겠죠. 명사로 발음은 equator. 그다음에 그 밑에 애매하는 소리는 equivocal. 예. 비슷한 목소리를 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평형 상태 equilibrium. 자, 소리 equilibrium.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equilibrium이라는 거. 이렇게 들고 나고 하는 계산을 하다가 어떤 equilibrium이 되는 것도 워낙 이제 양이 늘고 줄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아,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하루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뭐 한 20일 이렇게 카운팅하면 오늘까지 원래 끝나는 거거든요. 한 달이. 네, 제가 내일 제가 좀 착오를 해가지고 내일 뭔가 꼭 중요한 약속을 오전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까지 끝내는 게 맞는데 하루 보강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강을 못 하게끔 제가 뭔가를 잡아놨기 때문에 내일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다가 다음 달에 필요하면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